얼마 전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과 문화센터에서 가장 우아하기로 소문난 68세 이선옥 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선옥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완벽한 분이었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은은한 보랏빛 스카프. 그녀를 볼 때마다 저는 곱게 늙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하며 참 부러워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깔끔한 성격대로 집안도 갤러리처럼 정갈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속이 뒤틀려 메스꺼움까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보여준 그 고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실 바닥은 발 디딜 틈 없이 물건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 먹은 배달음식 용기, 며칠 지난 신문 더미, 낡은 이불, 그리고 손주들이 놀다 간 흔적과 오래된 옷가지들이 짐승처럼 뒤엉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검게 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의 선옥 씨는 누구보다 품격 있는 귀부인이었지만 집안에서의 선옥 씨는 쓰레기, 더미에 갇힌 포로 같았습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가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오물더미 속에서 잠을 잘까? 밖에서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저런 우아한 가면을 쓰고 살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미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이질적인 광경 뒤에 숨겨진 진짜 속사정이 무엇인지 파헤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선옥 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당신의 집안에도 이런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병이자 인생 후반전의 치열한 생존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청소법이 아닙니다.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멈춰버린 운명을 다시 돌릴 인생 역전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 처절한 본성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이야기를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숙 씨가 있습니다. 영숙 씨의 집 베란다는 거대한 기억의 수용소입니다. 40년 전 아들이 초등학교 때 쓴 찢어진 일기장, 시집간 딸이 쓰던 낡은 피아노, 그리고 10년 전 사별한 남편이 생전에 신던 낡은 구두가 신발장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집에 올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이 쓰레기 좀 제발 버려. 집에서 냄새나고 벌레 생겨. 그럴 때마다 영숙 씨는 심장이 도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쓰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녀에게 물건을 버리라는 건 추억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라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물건이 사라지면 행복했던 그때의 나도 영영 증발해버릴까봐 공포에 떱니다. 그녀의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과거의 유령들이 거주하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버리라고 한 일기장을 몰래 쓰다듬으며 영숙 씨는 혼자 눈물을 훔칩니다. 그 종이 한 장의 어린 시절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인화와 확장된 자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시니어들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수록 물건에 더 강한 인격을 투영합니다. 예일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물건을 버릴 때 뇌 영상을 촬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선피 부위가 강렬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었을 때, 즉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작동하는 곳입니다. 영숙 씨는 물건을 버릴 때 단순히 아까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처절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겨우 물건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겐 자신의 일부를 상실하는 일입니다. 이 고통은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상처입니다. 영숙 씨의 진짜 본성은 지독하게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민감하고 정을 주는 것이 삶의 이유인 분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정이 역설적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철창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감정형은 현재의 외로움을 과거의 물건으로 달래려 합니다. 물건이 사라지면 그때의 행복도 그때의 나도 모두 사라질까봐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영숙 씨,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추억은 물건이라는 낡은 껍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과 기억 속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구멍난 냄비가 없어도 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 더미에 파묻혀 정작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잡아줄 가족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유령과 대화하느라 현재의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손을 꽉 쥐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손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영숙 씨, 그동안 수십 년 세월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나요? 어깨가 무너질 것 같은 그 통증을 저도 압니다. 이제는 그 물건들에게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참 따뜻했어. 물건을 보내주어야 비로소 당신의 방에 새로운 햇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우고 난 뒤 느껴질 그 홀가분함은 당신의 영혼을 훨훨 날아갈 듯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8세 보험 설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이현주 씨의 집입니다. 현관 입구부터 뜯지도 않은 사은품 상자와 마트에서 세일할 때 쟁여둔 화장지가 성벽처럼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주방 찬장에는 배달 음식과 함께 온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비닐봉지가 수백 개입니다. 언젠가 다 쓸 때가 있다며 절대 못 버리게 합니다. 현주 씨는 어린 시절 보릿고개를 겪으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 하나 마음 편히 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을 때 그녀는 언니의 옷을 물려받아 꿰매어 입어야 했습니다. 그 비참했던 기억이 무의식의 깊은 흉터와 허기를 남겼습니다. 물건을 사서 창고에 쟁여둘 때만 심장이 잠깐 진정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짐더미를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싶어 속이 쓰려옵니다. 자괴감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칩니다. 그녀에게 물건은 필요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크게 뚫린 공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심리적 땜질일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결핍 보상 심리라고 부릅니다. 런던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어린 시절 물질적 혹은 정서적 결핍을
심하게 겪은 집단은 성인이 된 후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 뇌의 보상 중추에서 도파민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력하게 분출됩니다. 물건을 통해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이제 굶지 않는다라는 가상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물건이 집을 가득 채울수록 마음의 허기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기괴한 형태로 커집니다. 공간이 좁아질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질식해갑니다. 일회용품 하나를 버리지 못해 집안의 통풍이 막히고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보면서도 현주 씨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자신의 미래 자원을 버리는 것이라 착각하며 불안에 떱니다. 현주 씨의 본성은 안전에 대한 원초적 갈망입니다. 그녀에게 꽉 찬 집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요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결핍형 유형은 미래에 이게 없으면 어쩌나 하는 실체 없는 공포에 소중한 현재를 통째로 저당 잡힌 상태입니다. 현주 씨, 당신을 채워주는 건 나무젓가락 뭉치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설령 물건이 조금 부족해도 당신은 충분히 안전하고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물건 더미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존재입니다. 쟁여둔 물건들이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쾌락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허기는 물건이라는 차가운 플라스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신뢰로 채워야만 멈춥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접어 보관하며 느끼는 그 씁쓸한 안도감을 저도 잘 압니다. 이제 물건을 집 안으로 들이기 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현주야, 정말 이게 필요한 걸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배고픈 걸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쇼핑 앱을 지워보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자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선물해 보세요. 마음이 훨훨 날아갈 것 같은 진짜 평온함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걸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65세에 정년퇴직한 정민우 씨입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잘 나가는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의 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양말은 거실에 굴러다니고 어제 먹은 컵라면, 용기가 테이블을 점령했습니다. 내일 치우지 뭐. 하지만 막상 일어서려 하면 무릎이 쑤시고 온몸에 납덩이를 매단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습니다. 퇴직 후의 상실감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회피하는 중입니다.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실패한 자신을 확인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방에서 늙어 죽을 팔자인가 싶은 생각에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 술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갑니다. 그는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할 때 마주하게 될 자신의 초라한 노년을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결정 피로와 노년기 무력감의 악순환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무질서한 환경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더러운 방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무의식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뇌를 마비시킵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신체적,
기력이 저하되면서 정리를 거대한 산을 옮기는 일처럼 불가능한 과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 못 치울 텐데 시작해서 뭐해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하며 만성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우울증의 위험 신호입니다. 민우 씨는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가 처절하게 지쳐버린 것뿐입니다. 회피형에게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고문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완벽하게 치울 수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는 고집도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날 잡아서 한 번에 다 치울 거야라는 말은 사실 지금 나는 이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눈곱만큼도 없어라는 슬픈 비명입니다. 하지만 민우 씨, 회피하면 할수록 당신의 쓰레기 산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은 그 오물 밑으로 깊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쓰레기 더미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미루는 것은 시간의 도둑이다. 그리고 그 도둑은 당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용기마저 훔쳐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살아남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어깨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민우 씨, 어질러진 방은 당신을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오늘 딱 1분만 내어보세요. 컵라면. 용기 딱 하나만 쓰레기통에 버려보세요. 그 작은 승리가 당신에게 나도 내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마법 같은 용기를 줄 겁니다. 조금씩 바닥이 드러날 때 당신의 마음도 다시 하늘로 훨훨 날아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67세 최수아 씨는 동네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통합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주들 돌보느라 자기 몸 하나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 안방을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장롱 위에는 손주들이 쓰다 남은 낡은 유모차와 장난감이 가득하고 거실 한 구석엔 출가한 자식들이 버리지 못하고 맡겨둔 대학 전공 서적과 철진한 옷들이 산더미입니다. 자식들은 엄마 잠깐만 맡아줘라고 말하고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수아 씨는 남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면서 정작 본인은 쓰레기 더미 같은 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자기 공간을 내어주다 보니 정작 수아 씨가 편히 앉을 소파 하나가 없습니다. 밤마다 짐더미 사이에서 새우잠을 자며 수아 씨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나는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내 방 하나도 못 지키는구나라는 생각에 속이 쓰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경계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의 시니어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착한 어머니 증후군의 전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이를 남을 기쁘게 하려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남김없이 털어버립니다.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최소한의 기운조차 남겨두지 못합니다. 수아 씨의 방이 난장판인 이유는 그녀의 영혼이 타인에게 약탈당해 황폐해졌다는 처절한 증거입니다. 자식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곧 자신의 생명력을 내어주는 것과 같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아 씨의 본성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면 자식들과 멀어질까봐 혹은 나쁜 엄마로 보일까봐 스스로를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아 씨, 당신의 방은 곧 당신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의 짐을 대신 맡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년을 감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건 가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먼저 챙겨야 자식들에게도 진짜 웃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취를 지워가며 자식들의 짐을 채우는 행위는 결국 자식들에게도 심리적 부채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공간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은 창고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수아 씨, 당신은 자식들의 창고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도 대접받아야 할 귀한 목적입니다. 그동안 남 챙기느라 정작 당신은 쓰레기 위에 방치되었네요. 오늘만큼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 물건 가져가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바닥을 비우는 그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도 훨훨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깨끗해진 방에서 비로소 당신만의 진짜 노년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공간이 깨끗해질 때 당신 영혼도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71세 강석훈 씨는 전직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외출할 때는 양복을 칼같이 다려입고 구두광을 냅니다. 품격을 목숨처럼 아끼는 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서재는 10년째 손도 못댄 고물상 수준입니다. 낡은 공문서, 훈장함, 오래된 명함들이 먼지에 쌓여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훈 씨는 정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할 바엔 안 한다는 고집을 부립니다. 완벽한 수납함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왕년에 완벽했던 자신의 모습에 갇혀 늙고 기운 빠진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서재 문을 열 때마다 숨이 턱 막히지만 난 아직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다 치울 수 있어라고 큰 소리치며 또 미룹니다. 속은 타 들어보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이를 마비된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자존감이 떨어진 시니어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결과물이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할까봐 두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인지적 회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노년기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질서 속에 가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질서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 나는 여전히 유능하다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 석훈 씨의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완벽에 대한 강박이 도리어 가장 불완전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역설에 빠진 것입니다. 석훈 씨의 본성은 실패하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늙어서 예전만큼 기력이 없는 자신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완벽주의형은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훈 씨, 세상에 100점짜리 정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는 것이 추함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용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벽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조금 어설프게 정돈된 방이 먼지 쌓인 완벽한 계획보다 수만 배 더 존엄합니다.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그 높은 기준을
이제는 조금 낮추어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평온함을 선택하세요.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완벽은 선의 적이다. 당신의 완벽함이 당신의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십시오. 석훈 씨, 어깨 위에 그 무거운 명예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서재의 책 딱 5권만 제자리에 꽂아보세요.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5권의 정도니 당신의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는 기적 같은 통로가 될 겁니다. 조금씩 빈틈을 허용할 때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훨훨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입니다. 100점이 아닌 1점부터 시작하는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9세 김미진 씨의 집 식탁과 거실장은 빈틈이 없습니다. 영양제, 약봉투, 고지서, 열쇠, 돋보기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서랍에 넣으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린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자 모든 것을 눈앞에 펼쳐두어야만 안심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이 너무 많으니 정작 필요한 약을 찾을 때도 10분 넘게 헤맵니다.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고 내가 벌써 치매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납니다. 밤마다 어지러운 집안을 보며 내 머릿속도 이 모양이겠지 싶어 자괴감에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불안해서 더 꺼내놓고 꺼내놓으니 더 헷갈리는 지옥 같은 악순환에 빠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시각적 정보가 넘쳐날수록 미진 씨의 뇌는 더 빠른 속도로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을 잃어갑니다. 이는 노년기의 주의력 과부하와 작업 기억 감퇴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정보가 너무 많으면 뇌는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마비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시각 자극이 많을수록 인지 능력이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뇌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 역설적으로 뇌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시각적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음이 커질수록 뇌는 정작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처리할 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눈앞에 펼쳐놓는 행위가 오히려 기억을 방해하는 독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미진 씨는 절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물건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자신의 기억도 존재감도 사라질까봐 겁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미진 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려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정보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물건을 치우는 것은 기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일입니다. 공간이 정돈되어야 뇌의 안개가 걷히고 기억력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를 믿고 시각적 여백을 허용해 주십시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미진 씨의 뇌를 살리는 방법은 더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식탁 위를 정갈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깜빡거리는 기억 때문에 불안한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 봉투 딱 하나만 전용 바구니에 넣어보세요. 눈에서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깨끗해진 식탁을 볼 때 당신의 마음이 훨씬 맑아지고 기억도 또렷해질 것입니다. 맑은 공간이 당신의 건강과 총기를 지켜줄 최고의 보약입니다. 비워진 여백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훨훨 날아갈 듯 상쾌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75세 조경철 씨는 사별 후 5년을 쓰레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도 다 살았는데 치워서 뭐 하나 싶어 만사가 귀찮았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놀러와 코를 쥐며 할아버지 집 냄새 나서 오기 싫어라는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날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가장 먼저 거실의 낡은 박스들을 버렸습니다. 방이 조금씩 비워지자 신기하게도 무겁던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입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정돈하니 죽어있던 생명력이 다시 꿈틀댄 것입니다. 공간의 질서를 잡는 행위가 멈췄던 그의 남은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시원함에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시니어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실제 건강 수치까지 악화됩니다.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줍니다.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공간을 정돈하는 시니어는 치매 위험이 40% 이상 낮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학적 치료보다 강력한 노년의 자구책입니다. 내 눈앞의 공간을 통제하는 힘이 결국 내 삶 전체를 통제하는 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세상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신문지 뭉치는 내 마음대로 치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뇌에 건강한 도파민을 공급합니다. 시니어에게 정리는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예절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제자리에 두세요. 그게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의 행복은 오로지 너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오늘 치운 그 한 뼘의 공간, 그 작은 정돈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경철 씨의 밝아진 거실을 상상해 봅니다.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의 퀴퀴한 냄새가 아니라 희망의 향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물건은 당신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과제일 뿐입니다. 오늘 딱 한 곳만 정돈해 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마음을 훨훨 날아가게 할 마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정돈을 못하는 시니어들이 7가지 처절한 속사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숙 씨의 미련, 현주 씨의 결핍, 수아 씨의 헌신. 이 모든 무질서는 결국 우리가 평생을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자 동시에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정리정돈은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고귀하게 마무리할지 선택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에서 나를 구해내는 마지막 구출 작전입니다. 공간이 맑아지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당장 집 전체를 뒤집어 엎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 잠들기 전 머리맡에 약병 하나만 제자리에 돌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몸짓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가장 강력한 자기 선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도 비로소 훨훨 날아갈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100가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원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정갈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